안녕하세요. 문화와 예술의 진심인 문호와 예술입니다. 혹시 SNS에서 돈을 불러오는 그림 보셨나요? 이 작품은 중국 화가 유해민준의 웃음 시리즈입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눈을 꼭 감고 웃고 있어요. 이게 웃겨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작가 자신인데요. 사실 유해민준의 그림은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중국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 개인의 반항과 분노, 천안문 사태, 문화 대혁명 등으로 인민들의 체념이 과도하고 기괴한 웃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유해민준은 다칭이라는 소도시 태생으로 석유 공장에서 일을 하여 돈을 모은 뒤 허베이 대학에 입학한 후 작가가 되었는데요. 엘리트가 아닌 소시민의 삶을 직접 겪고 느꼈기 때문에 감정이 그림에 솔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민준은 냉소적 사실주의 작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국은 국가에 부정적 표현을 하는 작가나 연예인을 탄압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유해민준에게는 탄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런던 소드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에 낙찰되는 등 중국 현대미술계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구만. 중국의 체제에 반하고도 살아남은 작가는 또 있는데요.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하나인 정판쯔입니다. 그의 2001년작 최후의 만찬 시리즈는 2013년 미국 소도비 경매에서 아시아 현대미술 사상 최고가인 2,330만 달러, 한화로 약 250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이 그림은 정판츠의 작품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와 12제자를 패러디한 작품인데요. 인물들 모두를 붉은 스카프의 젊은 공산당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작품처럼 긴 테이블에 차례로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딱 한 명이 노란 스카프를 메고 있죠. 갑툭 노란 스카프는 바로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대혁명 시기에 붉은 스카프는 마오쩌둥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자부심, 자긍심 등 당풍의 상징적 소재였었는데요. 이 그림의 의미는 중국이 붉은색 스카프와 가면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노란색의 유다처럼 공산당을 배신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숨기고 있다는 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란 스카프를 맨 인물은 작가 자신으로 사회주의의 반기를 든 배신자이자 반역자인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정판츠의 초기작에선 아주 과장된 이목구비를 볼 수 있는데요. 1994년작 병원 시리즈를 보면 얼굴보다 훨씬 큰 손이라든지 얼굴 반을 차지하는 커다랗게 뜬 사백안 등이 눈에 띄어요. 또 그 다음 표현한 고기 시리즈는 고기를 깔고 있거나 고기를 껴안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렸는데 두 동강난 고기의 갈비뼈와 갈비뼈가 딱 보이는 마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병치시켜 이들이 고기 덩어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1996년 정판츠가 베이징에서 시작한 가면 시리즈를 보면 최후의 만찬처럼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가면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인 중국 내의 모습. 이미 자본에 잠식된 베이징 시민들과 사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배신하는 인간관계와 사회주의 속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작가 아이 웨이웨이가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유와 개성은 결코 완전히 억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도 의견의 다양성 없이는 진정으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 내에서 수차례 감금당했다가 결국 더 이상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2015년부터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현대미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던 부조리함, 그리고 공산당의 가면에 숨겨져 있던 모순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림을 보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통용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중국 현대미술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기괴하고 끔찍한 그림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솔까 완전히 저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이렇게 큰 나라와 체제에 이런 예술 작품으로 목소리를 내는 가치로운 작품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술은 이렇게 큰 막 분쟁이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사회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중국 현대미술과 또 예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만납시다.